여러분 드디어 터졌습니다. 강한 종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정말 매매할 게 많이 없었죠. 근데 시장도 별로였는데 오늘 모처럼 좀 강한 거래대금과 또 괜찮은 또 테마 종목들이 많이 생겨서 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하면 좀 한 수 앞을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래도 오늘 전저점 부근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찍었다가 사실 아찔했죠. 오늘 오전만 해도 엄청나게 빠지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오후장을 넘어오면서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플러스 전환되면서 분위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전저점 부근까지 한번 터치를 했고 찍었으니까 반등이 나오고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안심을 할 수는 없지만 한숨은 돌렸고 강한 종목은 나왔으니까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기존에 돈이 몰렸던 강한 종목 테마군에서는 충분히 시장이 하락해서 조정이 나와준다면 또 공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가볍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예상을 하셨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재료가 굉장히 좋았어요. 무려 거래대금도 5천억 가까이 터져줬습니다. 보시면은 전고점을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거의 5천억 가까이 나와줬는데 과연 무슨 호재로 올랐나?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590억 투자.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어요.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엮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간접적으로 엮인 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다라고 나왔어요. 올해 정말 주도주로서 로봇이 가능성이 큰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현재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올해는 경기 침체가 굉장히 강하게 올 거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더더욱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걸. 여기저기 비용 절감을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 침체 국면에서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자동화나 로봇에 빠르게 현재적으로 투자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시그널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보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동화나 로봇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재료는 거의 A급, S급 정도 재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마 종목 테마군으로 해서 다 같이 한번 순환매가 충분히 돌 수 있습니다. 2023년 주도주로 만약에 꼽는다면은 두 가지 테마로 꼽을 수가 있어요. 오늘 강하게 올라왔던 로봇과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조정 이후에 다시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는 컨텐츠 이 두 가지 섹터를 강하게 주도주로 잡고 일단 1월달 일단 보고는 있는데 자 로봇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오늘 대장으로 올라갔던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충분히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가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는 이런 에브리봇이나 유일로보틱스 같이 조금씩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차트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죠. 그런데 충분히 순환매로 돌 수 있다. 다음 순환매로 돌 종목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뭐가 있나 라고 한번 살펴봤을 때는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를 했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보통 많이 따라하죠. LG전자도 그걸 보고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삼성전자가 먼저 그런 행동을 하면은 다른 기업들이 따라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LG전자도 로봇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상용화도 많이 하고 있죠. LG전자도 같이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로보티즈랑 로보스타가 대표적으로 LG전자 관련 로봇주에 속해 있는데 여기 개요로 보면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8% 지분을 갖고 있는 2대 주주로 있고 로보스타는 최대 주주입니다. LG전자 외 1인으로 해서 33%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거래 대금과 차트로만 만약에 본다면은 로보스타보다는 로보티즈가 좀 더 끼가 좋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면 하고 하지만 언제든지 둘의 변동성이나 대장, 놀이는 좀 바뀔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로봇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템포 쉬고 순환매를 돌 때 삼성전자가 했으니까 이제 LG전자도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면 LG전자 관련 로봇주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대표적으로 예전에 강한 흐름이 나왔던 로보티즈나 로보스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순환매가 돈다면은 이런 SPG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로보로보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SPG 같은 종목도 어제 좀 무자비하게 빠졌는데 저점을 이탈하고 오늘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온 만큼 이런 흐름은 오히려 개미털기 이후에 상승 추세를 돌리는 이런 패턴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충분히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추세를 상승을 돌리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다행히 올라서 얼마나 좀 속이 시원한지 보시면은 차트가 이때부터 계속 저점을 올리고 있다. 그다음에 이번에 CES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이 됐어요. 그러면은 조만간 발산이 이루어진다. 그 발산은 위로도 갈 수 있지만 아래로도 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위로 갈 확률이 높다고 근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었고 60일 이동평균선이나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수렴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바로 위에 저항대가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강한 지지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평선들이 수렴이 됐으니까 상승으로 발산을 할 확률이 높다. 이전에 이런 흔적들, 매집의 흔적들까지 체크를 해본다면은 좀 더 상승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그래도 삼성전자 투자권으로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양호하게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모처럼 좀 시장에 활기를 불러일으켰다? 좀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이 판을 누가 만들어주나? 매매할 게 없는데 사실상 지금 시장이 불안불안하니까 다들 지금 손가락을 떼고 관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쭉쭉쭉 떨어지고 막 이런 관망세가 계속 지속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강한 재료가 빵 터지고 나니까 이제 분위기 바뀌나? 투자 심리가 몰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너도 갑자기 약했던 종목들도 슬금슬금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로봇주 다음으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또 테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컨텐츠주가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지루하게 흐르다가 핑거 스토리가 강한 상한가를 만들어줬고 거래 대금 1,700억 터져줬기 때문에 충분히 지속적으로 볼만하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인 만큼 어느 정도 변동성은 좀 클 수는 있겠다 정도 체크할 수 있고 그 외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올랐던 게 키다리 스튜디오. 이때 보시면은 사우디 투자권으로 잘 올랐다가 한번 눌리고 다시 재차 상승한 흐름. 거래량이 꽤 터져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눌림 반등 구간 충분히 살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이 올라갔던 게 대원 미디어.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괜찮은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상장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꼭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버킷 같은 종목도 살짝 올라왔고 여러 가지 컨텐츠주도 잘 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 그 외에 서브로 볼만한 테마는 게임주 정도, 넷마블 정도 양호하게 좀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괜찮은 흐름이 나왔던 게 뭐 조이시티, 데브시스터즈, 카카오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좀 강한 주도주급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좀 더 연속성이 강한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게임주로 그래서 소형주로는 괜찮은 변동성이 나왔던 게 이런 벨로프 같은 종목들 어제 상한가가 나와주고 오늘도 무려 14% 변동성이 나와주고 오늘 상승력 음봉으로 끝났네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와준다면은 특별한 악재가 안 나오면은 다음날 충분히 양음양 패턴으로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패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쭉 빠졌어요. 차익 실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죠? 차익 실현이면 저점 뚫고 내려가야 된다 매번 말씀드리죠. 근데 이 저점 뚫지 않고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게 차익 실현이 아니라 단기 매집일 가능성도 있겠다. 선침의 세력이 단기 매집을 했나? 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흐름에 따라서 우린 그거는 추측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도 결국에는 상승형 음봉, 야금양, 351선으로 적용이 가능한 차트가 만들어졌다. 자, 그 외에도 대부분 종목들 컨텐츠주에 어제 강했던 거는 SAMG 엔터, 티니핑, 이 중국에서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고 참 우리 아이들도 티니핑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그거를 간과하고 티니핑 관련주가 상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줬습니다. 이런 가까운 곳에 투자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게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티니핑 관련으로 잘 올라줬다. 어제 강한 주도주로서는 이제 컨텐츠에서는 이 종목이 강하게 올랐는데 여기에서 바톤 터치를 받아서 오늘 또 컨텐츠주에서 순환매가 돌았잖아요. 어제 강했던 이 SAMG 엔터에서는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테마가 꼭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테마 내에서도 개별주처럼 순환매가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로봇주나 이런 오늘 컨텐츠나 아니면 게임주
주 여기 내에서도 꼭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차트가 양호하거나 눌림의 패턴들이 완성되는 종목들은 먼저 개별주처럼 나 먼저 갈게 하면서 산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해서 아마 매매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12월 달부터 굉장히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우울해 하셨을 것 같은데 새해 시작하자마자 계속 빠지나? 올해 진짜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다가 오늘 잠깐 가뭄의 단비처럼 이런 종목들을 일단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보고 또 대응을 하는 우리 또 투자자, 트레이더의 입장으로는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큰 욕심은 금물, 확신은 금물. 항상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항상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매매를 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은 계좌의 관리가 양호하게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런 관련돼서 좀 디테일한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멤버십에서 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